자, 성일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랜만이 아니겠네요. 바로 전 강의를 듣고 요번 강의를 또 들으실 거니까. 저는 참 상당히 오랜만인 게 여러분이 들으셨던 그 전 강의 있죠? 아마 제 기억에 6번 관성력과 가속좌표계죠. 자, 그 강의까지 꽤 오래전에 찍어놨었어요. 한 2주 전에 싹 다 찍어놓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참 타이밍 절묘하게 계약하는 날까지 어떻게 제가 찍었었는데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그 이태원발 코로나 그 확진자 전파 때문에 다시 등교가 일주일이 연기된 날입니다. 그래서 연기된 만큼 또 강의를 찍어야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분필을 잡았는데 참 지나고 나면 추억일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뭐 문득 드는 생각인데 그 우리 드라마에서 응답하라 1994, 1988 이런 것처럼 나중에 뭐 한 작가가 또는 PD가 응답하라 2017을 찍지 않을까 싶어요. 2017년도에 뭔 일이 일어났게요. 수능 지진이 일어나고 연기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하고 지금까지 하고 뭐 하나 나중에 드라마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건강 잘 지키시고, 자, 오늘 배워볼 내용은 칠판에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살아보면서 들으셨을 만한 내용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이 물리학 1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배웠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 기억납니까? 자, 그 내용은 다소 어렵죠.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은데, 자, 아인슈타인이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또 제시한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자, 그래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지금까지 우리가 물리학 2에서 선생님한테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오늘 하는 내용이 쉬운 단원이에요. 수식이 안 나옵니다. 수식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론이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이런 증거들이 있더라 정도로 이제 약간 교양적인 측면으로 넘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수능을 보는 학생이 있다면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이긴 한데 굉장히 난이도가 쉽고 빠르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원이 바로 오늘 배우실 단원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보실 지필평가에도 나오겠죠. 최소 한 문제는 나옵니다. 많게는 두 문제까지도 제가 내겠지만은 아주 쉽게 손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이 단어도 많이 봤잖아요. 그죠? 블랙홀. 자,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그 여러분이 익숙하게 많이 보셨던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속에서 많이 제시되었던 내용들이고, 사실 그 영화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보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많이 제시가 됐었어요. 이제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좀 재밌게 만들긴 했는데 그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영화에서 다 제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등가 원리입니다. 등가 원리. 자, 영어적 표현을 보시면 일반, general theory, 일반적 이론이고 relativity. 여러분 relativity라는 단어 아시죠? 바로 뭐냐면은 상대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상대성,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그 다음 블랙홀입니다. 여기 지운 자국이 있죠? 왜 지웠냐면은 아까 쓰다가 분필을 3개나 풀어먹었어요. 그래갖고 3개나 부러지길래 다시 찍고 있는 거예요. 제목만. 자, 첫 번째가 등가 원리입니다. ekeep balance 해갖고, 그죠? 밸런스, 균형. ekeep, 같다라는 소리인데, 같다, principle, 원리인데, 이걸 학문적인 표현으로 잘 보시면은 등가 원리다. 그죠? 등가. 가치가 같다. 이런 소리죠. 같을 등. 여러분이 수학에서 많이 표현하면 등식, 등호, 그 등자입니다. 같을 등자에 가치가 같다. 그러니까 어떠한 A라는 게 있고 어떠한 B라는 게 있으면은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기를 이 A와 B는 가치가 같다라는 거죠. 제목 안에 모든 게 다 녹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같냐면은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는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나 곧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 시대일 때, 아인슈타인이 살던 시대일 때는 굉장히 좀 창의적인 생각이었죠. 사람들이 빛이라는 게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시기에 아인슈타인은 이미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위대한 과학자죠. 자, 그래서 등가 원리가 뭐냐면은 일단은 다음처럼 빨간색으로 쓰지만 이게 이 단어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리고 단어를 그냥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판서량도 필기량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인데 시간이 그래도 좀 남을 것 같아 보여요. 워낙에 단어 자체가 쉬운 단어니까. 그래서 막바로 한 2점짜리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된다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가 원리가 뭐냐면은 가치가 지금 A하고 B하고 같을 때 바로 뭐냐면 특수 상대성 이론은 여러분이 물리학 1에서 배웠듯이 시간 지연, 길이 수축,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중점으로 해갖고
광속 불변의 원리 이 세 개까지 여러분이 중점 사항으로 배웠었죠. 기억납니까? 특수상대성 이론. 자,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 뭐냐면은 중력에 대한 해석을 아인슈타인이 해놓은 이론인데, 다시 말해서 등가 어떤 가치가 같냐면은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는 중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뭡니까? 가속 운동하는 관측자만 느끼는 가상의 힘 뭡니까? 관성력이었죠.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받는 이 중력이라는 힘하고 그 다음에 가속 좌표계에서만 느끼는 관성력이라는 힘하고 가치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뭔 소리냐면 굉장히 당연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명을 하냐면은 이 그림은 시험에 실제로 잘 출제되는 그림인데,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나온다고 얘기하기는 약간 좀 그렇네요. 하도 많이 나온 그림이라 갖고. 근데 나올 수는 있죠.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교육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림인데 아마 익숙할 거예요.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엘리베이터 그림이니까. 자, 지금 엘리베이터를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엘리베이터 두 개를 그려놨는데, 예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관성력은 밖에 있는 관측자, 안에 있는 관측자가 서로 관측하는 게 다르다는 걸 해석하는 게 이제 관성력 파트였고, 지금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관측자인데 지금 엘리베이터에 여러분이 이렇게 다 타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고 이것도 여러분이에요. 근데 왼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지표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표면. 자, 여기가 지표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지표면에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탄 여러분은 엘리베이터가 금속으로 딱 다 닫혀 있어서 창문도 없습니다. 밖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어딨냐면은 지금 우주 공간에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랑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돼요. 우주 공간에서 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운동 방향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고 편하게 생각하기로 하고, 얘 가속도의 방향이, 자, 여기는 이제 오늘은 수식이 별로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일부러 그냥 한글로 쓸게요. 이해하기 쉽도록. 자, 지금 여러분이 밖에 보이지 않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쪽 방향으로 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속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자, 우주 공간이니까 중력은 없겠죠? 무중력 상태인데,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엘리베이터가 가속을 하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같이 있는 가속 좌표계에 있는 여러분은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눌리는 뭘 받습니까? 관성력을 받죠. 자,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은 저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을 겁니다. 그죠? 관성력을 받죠. 자,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여기까지 이해가 갑니다. 자, 왼쪽 그림으로 와서 너무나 쉬운 거죠? 우리는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엘리베이터, 아직 출발하지 않은 엘리베이터입니다. 저 정지한 엘리베이터 안에 여러분이 타고 있고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베이터는 정지해 있어요. 정지. 또는 등속으로 가도 됩니다. 뭐 문제 상황이 등속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정지해 있고 등속으로 운동하는 소리는 알짜 힘이 없다는 소리죠. 물체 자체가. 자,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힘, 바로 중력을 받고 있는데, 알짜 힘이 0인 거하고 중력하고는 다른 표현이에요. 중력을 받고 있고 지표면이 우리와 엘리베이터를 떠받치는 힘의 합이 0이니까는 정지해 있다는 소리고, 거기서 우리는 이제 힘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중력을 한번 표현해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뭐 우연히 또 화살표의 위치가 좀 그렇긴 하지만, 자, 우리는 중력을 받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봅니다. 우리는 둘 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고, 자, 우리가 얘기입니다. 지표면에 정지한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가 타고 있어요. 지금 중력 받고 있죠? 여러분도 지금 동영상을 보면서 중력을 받고 있죠. 중력이 있구나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자, 근데 여러분이 우주선 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운동 방향은 상관이 없죠. 가속도의 방향이 중요한 건데,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관성력을 받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밖에를 볼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안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여러분이 태어난 엘리베이터가 끝없이 가속 운동을 합니다. 위쪽으로. 그럼 여러분은 끝없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랫방향으로 관성력을 받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엘리베이터 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눌리는 힘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걸 알죠. 그러면 과연 이 눌리는 힘이, 나는 지금 지구에 있구나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겠죠. 이 관성력이. 이해갑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건 바로 뭐냐면 등가원리. 중력과 관성력은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갑니까? 바깥을 쳐다볼 수 있으면 내가 지금 가속운동 하는구나 알겠지만, 내가 만약에 나만의 닫힌 개 안에서 내가
받고 있는 힘이 중력인지 관성력인지 알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게 바로 등가 원리입니다. 등가 원리.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뭐 말이 이렇게 거창하게 해도 우리가 알면 너무나 단순한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이런 게 변형돼서 나오냐면은, 자, 그림에다가 그냥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쉽죠? 이건 기본적인 이론이고, 자, 사과를, 보통 문제가 사과 같은 걸 많이 줘요. 사과는 뉴턴 건데, 자, 사과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자, 사과를 갖고 있어요. 자, 갖고 있다가 놉니다. 사과를 갖고 있다가 놓으면은 떨어지겠죠? 이건 지표면이니까. 그럼 얘는 또 이해합니다. 아하,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구나. 누구나가 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얘가 되면은, 그래도 다음처럼 느끼죠. 얘는 바깥을 볼 수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눌리는 힘을 갖고 있는데, 아, 중력이구나. 착각합니다. 그럼 사과를 놓으면 떨어지겠죠.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 만약에 그리진 않을게요. 밖에 있는 관찰자가 이 모습을 본다면 실제로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 밖에 있는 관찰자가 사과를 보면 사과는 가만히 정지해 있고 엘리베이터와 사람이 위쪽으로 가속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볼 겁니다. 그죠? 근데 뭐 이번 시간에 거기까지 필요가 없고 우리는 안에 있는 관측자가 주인공이니까 이 관측자는 실제로는 엘리베이터와 지가 올라가는데 사과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겠죠. 왜냐?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또 생각합니다. 아, 지금 내가 어디 행성에 있고 그 행성의 중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나 보다. 착각을 하겠죠. 그게 바로 다시 한번 등가 원리입니다. 등가 원리. 중력과 관성이고 구별할 수 없다. 저런 사과 같은 걸로 이렇게 사과가 떨어지는 어떠한 힘을 받아서 떨어지는 이런 걸로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든지 또 다른 문제라면 이제 이런 걸로 나옵니다. 자, 빛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배웠던 빛 광속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 어마어마하죠? 1초에 3억 미터를 나갑니다. 지구 7바퀴 반이죠. 어마어마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천문학 단위로도 많이 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지구학 시간에 배웠던 1LI 해갖고 라이트, 빛, 이어, 년. 그죠? 이어, 아워, 10분 초 할 때 이어, 1년, 1년. 그래서 1LI다 하면은 1광년이다 해갖고 미칠 광자가 아니고, 그죠? 빛광자입니다. 그래서 1광년이다 해갖고 빛이 1년 동안 나아간 거리 해갖고 LY라는 단위를 쓰죠. 뭐 여러분 파섹, 그 다음에 AU 이런 거 천문학 단위를 3개 정도 이제 지구과학에서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그 LY에서 이제 빛이 1년 동안 나간 거리 계산하면 되죠.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갑자기 지구과학 가는데 그냥 뭐 말랍시다. 실판 있다가 써야 되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잖아. 거속시니까 속력 3 곱하기 10의 8승 빛의 속력 곱하기 시간 얼마입니까? 1년 하면 되죠. 단위만 하면 되겠죠. 1년은 365일,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쭈르륵 계산기로 돌리면은 1LI라는 수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1AU라는 거는 Astronomical Unit 해갖고 천문학 단위 해갖고 지구와 태양 사이를 하나의 1cm라는 척도로 쓰는 거죠.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눈금 한 칸으로 1AU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해갖고 굉장히 가깝죠. 계산도 금방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압니까? 빛 얘기가 나오면 참 할 말들이 많은데 지금 태양에서 핵 융합으로 수소핵 융합 반응으로 출발한 빛이 대략 우리 얼굴에 우리 눈에 들어올 때까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꽤 멀죠. 그래서 몇 초 정도 걸리냐면은 한 500초 정도 걸립니다. 500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럼 계산이 되죠. 시간 500초라는 거 알고 있고 빛의 속력 3 곱하기 10의 8승 3억. 그러면은 3억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500초 하면은 얼마입니까? 1.5 곱하기 10의 10 1승입니까? 그게 바로 1AU라는 단위가 되는 거죠. 3 곱하기 10의 8승으로 500초 동안 날라왔으니까 1.5 곱하기 10의 11승 1AU죠. 그게 제일 작은 단위고 그 다음에 이제 1LI 빛이 1년 동안 나간 거리 조금 더 큰 단위를 쓰는 거죠. 더 먼 천체까지 거리를 계산해주고 싶으니까. 근데 더 멀어버리면 그걸로도 안 되죠. 그래서 연주시차의 역수입니까? 파셀이라는 단위를 지구화에서 만들어내고 쓰고 있죠. 뭐 어쨌든 간에 자 요게 이제 등가원리인데 그 빛이라는 거를 아인슈타인이 또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다음 같은 상황, 지금 또 설명하는 거 시험에 얘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지금 엘리베이터에 구멍이 살짝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살짝 뚫려 있는데 자 구멍이 살짝 뚫려 있는데 빛도 광자라는 알갱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뭐 우리 영화에서도 하도 많이 접했고
중력이 강하면 빛마저도 휘게 한다는 건 누구나가 이제 일반 상식으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중력은 빛을 휘게 할 거기 때문에 뭐 좀 극한적으로 그린다면은 빛이 이렇게 여기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왔을 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뭐 빛이 휜다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관상력으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빛은 쫙 직진하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입니까? 이 사과처럼 어떻게 보입니까? 얘도 이렇게 휘어지는 걸로 얘가 관측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두 상황이 같다는 겁니다. 관성력을 받아서 가속 운동하는 주인공이나 그냥 우리나 결국에는 빛이 휘어지는 걸 똑같이 관측할 거고 그 다음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똑같이 관측할 거다. 그 말은 중력과 관성력을 구분할 수가 없다. 가치가 같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를 만약에 이제 선생님 출제를 해갖고 조금 더 꼬아낸다면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이 두 개의 그림이 진짜로 같으려면은 이 엘리베이터의 가속도가 수치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쵸? 지구에 있는 중력하고 똑같이 받으려면 중력 가속도로 가속돼서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중력 가속도의 2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과가 떨어지는 시간보다 이 사과가 떨어지는 시간이 더 짧겠죠. 이 빛이 휘는 정도보다 이 빛이 휘는 정도가 더 강하게 휘겠죠. 그러니까는 이 가속도가 수치를 조금만 바꾸면은 문제를 꼬아서 만들기가 좀 수월하게 낼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쉬운 곳이라 여러분은 금방 잘 맞출 겁니다. 자, 요게 바로 등가 원리였고, 자, 그래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제시를 했으니까는 검증을 해야 되죠, 검증을. 요게 참 여러분이나 저나 요 시대에서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학문적으로는. 몇 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시해놓고 이제 죽었죠. 몇 년 전이 아니고 예전에 죽었는데 몇 년 전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다라는 게 드디어 관측이 됐죠.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증거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교재에 있는 것도 설명하고 없는 것도 몇 가지 더 설명하겠습니다. 시험에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되니까. 자, 첫 번째로 뭐냐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 여러분 쉽게 접근해 봅시다. 여러분이 보셨던 인터스텔라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무슨 행성이었죠? 그 행성에 가서 큰 파도 해일을 맞고 불과 몇 시간 있다가 나왔는데 그 인디어런스인가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우주정거장처럼 돌아가고 있는 데서 그 흑인 주인공이 한 명 기다리고 있죠. 근데 실제 주인공하고 그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잠깐 그 행성에 갔다가 밀러 행성인가요? 맞나? 거기 갔다가 몇 시간 만에 해일 때문에 고장나서 수리하고 돌아왔는데 이 흑인은 십몇 년이 흘러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중력은 그 중력이 바로 뭘 결정하냐면은 시간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 하는 얘기도 시험에 조금 곧잘 나오는 얘기인데 너무나 쉬운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 나오는 그러고 보니까 PD들은 머리가 참 좋아요. 기억나는 게 우리가 재밌게 봤던, 여러분도 아마 뭐 몇 년 전이니까 즐겨 봤을 수도 있는 드라마죠. 근데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별에서 온 그대입니까? 김세현 나오고 전지현 나왔던 별에서 온 그대에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랑 저를 포함한 이 60억 인구의 이 지구촌 안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지구라는 중력장 안에서 거의 뭐 지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 중력에 익숙해져 있는 생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뭐냐면 지금 흘러가고 있는 똑딱 똑딱 똑딱. 물론 이거는 전자적인 시계지만은 빛의 왕복 시간으로 이제 끌어낸 원기 시계지만은 그거 말고 우리 세포가 늙어가고 있는 시간 있죠. 늙어가고 있는 시간. 우리 세포가 늙어가고 있는 시간이 이 지구 중력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김수현 그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온 그 김수현은 거의 뭐 조선시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살다가 그 다음 뭐 이제 드라마 끝부분에는 자기 행성으로 돌아가죠.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그 드라마는 과학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김수현이 살던 행성은 굉장히 중력장이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리가 1시간 늙을 때 김수현은 1초밖에 안 늙는다는 소리죠. 세포가 늙어가는 생체 시간이. 이해합니까? 중력이 크면 클수록 흘러가는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드라마상으로 뭐 전지현이 10년 정도 늙어갈 때 김수현은 뭐 한 2달? 한 달밖에 안 늙는 거죠. 그래서 거의 무려 300~400년, 400~500년을 지구에서 있는데도 얼굴이 늙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는 걔의 생체 시간은 그 중력장에 익숙해져 있는 그 생체 시간이었던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중력이 좀 약한 데서 가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빠르게 흘러가죠. 훨씬 빨리빨리 늙어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뭐 이야기를 조금 덧붙이자면 여러분이 천천히 늙고 싶으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기억하고, 요거는 뭐 물투 내용은 아니니까 물리학 원이니까 여러분이 배웠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광속에 근접하게 뛰어가면 뛰어갈수록 속력이 빠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죠. 그죠? 느리게 갑니다. 그 다음 중력장이 크면 클수록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상대성 이론들을 접합해 봤을 때 여러분은 겁나게 열심히 빨리 공부하고 속도를 높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은 천천히 늙는다는 소리입니다. 뭐 그냥 어거지로 갖다 붙였어요. 미안해요. 잘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자, 여기다가 쓸게요. 빨간색만 좀, 그렇겠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자, 중력이 클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자, 요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조금 중요한 사실 중에 한 개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실제로 말 나온 김에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접목시켜서 하고 있는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바로 뭐냐면은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 지금 지구 주위를 지금 이 순간에도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그 돌아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빛의 속도까지는 당연히 안 되지만은 진짜 빛의 속도에 그래도 배수 안에 들 만큼, 그러니까 n분의 1에 해당되는 배수 안에 들 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돕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속력이 빠르면 인공위성의 시간은 느리게 가기 시작하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자, 일단은 얘를 보정해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적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인공위성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존재합니까? 여러분이나 저처럼 지금 이 지표에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일력 배웠죠? 저번에 원운동 할 때. 인공위성은 지면으로부터 수십 킬로, 수천은 아니고 수십 킬로에서 수백 킬로 상공에 떠 있기 때문에 지구 중심에서부터 인공위성까지의 거리가 길죠. 우리보다. 그 말은 뭐냐면 인공위성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율력 크기가, 중력의 크기가 크다 작다? 작죠. 우리보다 훨씬 작게 받을 겁니다. 질량이 동일하다면. 그 말은 뭐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속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인공위성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니까 이걸 보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상공에 떠 있으니까 중력에 의한 시간이 우리보다 어떻게 됩니까? 얘는 또 빠르게 흘러가죠. 우리가 더 천천히 흐르겠죠. 이 두 가지를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특수 상대성 이론에 해당되는 그 시간적 차이를 둘 다 보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싸그리 다 계산해 놓고 지금 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GPS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 맵 이런 거 내비게이션 같은 거 할 때 그런 게 다 보정돼 갖고 우리한테 위치 좌표와 시간 좌표와 그런 자료들이 전송돼 갖고 오는 거죠. 이해갑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도 운전할 일이 이제 생겨나실 거니까. 자, 어쨌든 간에, 자,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하면은 중력과 간접은 구별할 수가 없다. 대표적인 상황들이 요렇다. 비식이는 게 똑같고, 중력 가속도로 가속운동을 한다면, 상하 떨어뜨리면 똑같은 시간에 떨어진다.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중력이 크면 클수록 시간은 굉장히 천천히 흐른다. 자, 별 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여러분이 해변가에서 볼 수 있는 모래 있죠? 모래 한 톨, 모래 알갱이 한 개. 이 지구가, 사이즈가 모래 알갱이 한 개로 바뀌면, 바로 우리 지구도 어마어마한 중력장을 가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홀.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뭐 중성자별 정도 돼야 일어날 거니까 모래만 해지면 됩니다. 모래만 해지면 우리도 엄청나게 지구가 점점 작아질수록 우리도 중력이 커져갖고 시간이 느리게 흐릴 텐데 그런 일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증거인데, 이제 재밌는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험 문제들은 이 증거에서 문제를 또 많이 만들어내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으니까. 자,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몇 년 전에 드디어 발견을 해냈죠. 자, 증거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면 되지, 내가 부가적으로 설명한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교양으로만 그냥, 그랬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는 다 빨간색으로 써야 될 내용들인데, 너무 많으니까. 자,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중력파라는 겁니다. 중력파. 자, 중력파. 뭐 대충 이름에서 보이죠? 파동은 파동인데 중력에 의한 파동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요 정도까지는 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국에 가보면이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외국에서는 이런 연구소를 하나 차려놨어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물리학 원에서 배웠던
보강간섭, 상쇄간섭 기억납니까? 보강간섭, 상쇄간섭. 자, 마루하고 골이 만나면 상쇄가 돼갖고 소리가 줄어들죠. 뭐 헤드폰도 소음 제거 헤드폰도 만들고 하잖아. 대충 기억나죠? 바로 뭐냐면 그 연구소에서 평상시에 그 반투명 거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광원 있고 쓰지 마세요. 광원 있고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여기 거울 있고 여기 거울 있고 여기 이제 검출기가 있습니다. 여기 검출기. 이렇게. 자, 그래서 빛이 옵니다. 빛이 쭉 와갖고 여기 얘네는 완전 거울이고 얘네는 반투명 거울이고 반투명. 반은 투과시키고 반은 반사하는 거울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여기 광원에서 빛이 옵니다. 띵 와갖고 뭐 뚫고 나가는 것도 있겠죠? 뚫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반투명이니까 반사된 것도 있고 완전 반사돼갖고 온 거고 여기 또 가는 애 있고 여기 왔다가 반사돼갖고 와갖고 또 여기 가는 애 있고 여기 가는 애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네한테는 완전 반사되고 얘네한테는 이제 반투명이기 때문에 반은 반사되고 반은 투과이고 해갖고 여기 있는 검출기에서 빛들이 검출이 되겠죠. 빵 쏘고 나면은 빛이 검출될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찌그러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 1번 빛, 2번 빛 두 개만 봅시다. 자 1번 빛은 이 검출기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마루골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일단 2번 빛도 어떻게 들어오냐면 평상시에는 거꾸로 들어옵니다. 이 반투명 거울 때문에 위상이 조금 바뀌어갖고 이렇게 얘는 골마루 좀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자 골마루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 어떻게 됩니까? 그쵸? 평상시에는 1번 빛하고 2번 빛하고 위상이 정반대로 만나갖고 이 검출기에서는 무슨 간섭이 일어납니까? 상쇄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영상 화면이 삐 하고 마루하고 골하고 계속 합쳐지니까 또는 골하고 마루하고 계속 합쳐지니까는 평상시에는 진폭이 0으로 가겠죠. 쭉 갑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이후로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왔고 이게 잘못된 건가 했는데 드디어 몇 년 전에 그 태양의 질량의 한 30배 그 다음에 한 50배 되는 두 개의 블랙홀이 확 휘감기다가 빵 충돌을 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중력장이 만들어져 갖고 드디어 시공간을 흔듭니다. 시공간을 흔들었어요. 그럼 시공간을 흔들면 빛이 만약에 그 중력하고 상관이 없다면 계속 그냥 삐 검출이 돼야 되는데 그때 그 두 개의 블랙홀이 합쳐지면서 어마어마한 시공간을 흔들어갖고 빛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빛이 한번 흔들렸죠. 빛이 한번 흔들려갖고 좀 극단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만큼 흔들리진 않았겠지만 평상시에 B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진폭이 생겨납니다. 그걸 역으로 해석해보면은 극단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이 파란색으로 오던 두 번째 빛이 저 끝에서 온 빛이 시공간의 일그러짐 때문에 위상이 바뀌었다는 소리죠. 그러면 마루와 마루가 합쳐지고 골과 골이 합쳐져갖고 진폭이 보강간섭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배웠던. 그 진폭이 2배가 돼갖고 검출이 되기 시작하겠죠. 물론 2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 이거죠. 삐 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진폭이 생깁니다. 그 말은 몇십 년이 될지 몇백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전에 어딘가에서 중력에 의한 찌그러짐이 한번 일어났다는 소리죠. 이해됩니까? 요걸 이제 검수했는데 요런 것도 이제 그 국제 학술지에 막 실리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나오고 했는데 아인슈타인의 저 일반 상대성 이론이 틀린 말이 아니고 진실이었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이때 그냥 교양적으로만 알아보시고 자 그때 이렇게 거대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찌그러졌죠. 찌그러져갖고 나아가는 파동 중력에 의해서 찌그러진 파동 나아가는 파동이라고 중력파라고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설명을 굉장히 복잡하게 했어요. 이런 게 있다는 소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나온 게 바로 뭐가 있냐면은 중력 렌즈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중력 렌즈 바로 뭐냐면은 대충 느낌이 오죠. 렌즈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렌즈라는 건 지금도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학생 중에 안경을 낀 학생들이 많을 텐데 자 렌즈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유리로 만들어진 그죠? 투명한 렌즈를 봅니다. 역할은 뭡니까? 빛을 휘게 하죠. 모이게 할 수도 있고 퍼뜨릴 수도 있고 그죠? 휘게 하는데 제목을 보시면은 중력 렌즈 그죠? 중력도 뭘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렌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굉장히 단순하고 또 쉬운 내용인데 자 요 그림은 하나 그려놓읍시다. 요 그림은 그래도 시험에 조금 나오는 그림들이니까 자 오늘 뭐 칠판 오늘은 여기가 많아서 여러분 밑에다가 그려놓으세요. 중력 렌즈가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이 요거까지는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제 못 밝혀냈다가 지금 와서는 진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지금 여기가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지구라고 칩시다. 지구고, 저
끝에 어딘가에 뭐 태양도 꽤나 멀지만 아까 하려다가 이제 잠깐 깜빡한 게 뭐냐면은 500초 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는 이 태양빛이 500초 전에 출발한 과거의 빛이라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자연의 어떠한 위대함이라기보다는 좀 경이로움? 이런 게 조금 들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 칠판에 반사해서 내 눈에 들어오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광경들의 빛들이 500초 전에 태양의 핵 융합으로 출발한 빛들이라는 소리죠. 굉장히 과거의 빛이죠. 1분이 60초니까 8분 20초? 8분 20초 전에 출발한 빛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해합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밤에 밤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별빛이 보이죠. 과연 그 별빛은 얼마 전에 출발했는데 이제서야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일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LY 파섹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굉장히 오래전에 출발한 빛이겠죠. 뭐 그런 거 생각해보면, 자, 지금 여기 지구가 있는데 어딘가에 굉장히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하나 있다고 치겠습니다. 별. 자, 굉장히 중력이 큰 별이 하나 있고, 그죠? 뭐 그냥 블랙홀로 바로 보셔도 되고, 자, 근데 그 뒤에 뭐 그닥 크진 않고 별이 하나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금 그리는 그림은 그리지 마세요. 볼록 렌즈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우리 생명과학 시간에 글씨 원시하면서 많이 배운 내용 있죠? 그거예요. 자, 평행한 두 광선이 왔는데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죠. 그리고 수정체도 볼록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빛을 한 번 더 모아서 꺾겠죠. 그래서 저 뒤에 망막 뒤에 맺히는 상을 망막 앞으로 당겨오는 게 볼록 렌즈의 역할이고, 우리는 그래서 안경을 끼죠. 그죠? 여러분이 대부분 다 이제 노안일 때 볼록 렌즈를 많이 끼고, 이제 여러분은 대부분 다 이제 근시죠.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고 멀건 건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오목 렌즈는 빛을 이렇게 휘게 합니다. 근데 관측된 사실이 뭐가 있냐면, 우리 눈은 항상 착각하는 게 있죠. 이런 얘기를 한번 먼저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곧 지금 날씨가 더워지죠. 이제 해변가나 물가 같은 데 갈 겁니다. 여러분이 교양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바로 뭐냐면, 다리를 지나가는데 물을 바라보면 겉보기 깊이라고 그러죠. 딱 봤을 때 1m밖에 안 돼 보이네? 빠지면 내 배꼽까지밖에 안 오겠구나 하고 붕덩 빠지면 거의 가슴까지 오죠. 그게 왜 그럽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깊다라는 거. 그 말은 뭐냐면은 물과 공기 사이의 굴절률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눈은 저 물 바닥에서, 태양에서부터 출발해서 물 바닥 맞고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온 그 빛이, 그러니까 물이 있는 그 바닥면, 호수 바닥면에서 출발한 빛이 물과 공기의 표면에서 굴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빛이 직진해서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굴절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굴절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빛이 곧장 왔겠구나 하니까는 1m로밖에 안 보이는 거고, 실제로 빠지면은 깊어 보이는 거죠.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이 별에서 출발한 빛이 실제로는 직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직진을 한다면은 절대 지구에 있는 관측자인 우리한테 보일 리가 없죠, 저 별은. 그런데 관측을 하면 보인다는 겁니다. 보인다는 말은 직진해야 될 빛이 직진하지 못하고 우리한테 왔다는 소리죠. 그래서 직진해야 될 빛이 직진을 못하고 우리한테 왔다는 소리는 어디에선가 얘가 지금 휘어버렸다는 소리인데, 휘었다는 소리는 어딘가에서 렌즈 역할을 해줬고, 무슨 렌즈 역할을 해줬냐면 빛을 모아주는 볼록 렌즈 역할을 했다는 소리죠. 그럼 그 볼록 렌즈 역할을 해준 건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중력이겠죠, 중력. 다시 말해서 어마어마하게 중력장이 큰 별은 빛마저도 휘게 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직진해야 될 빛이 직진하지 못하고 거대 중력장 때문에, 얘의 중력장 때문에 가다가 펴갖고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 별은 어떻게 상이 관측되겠습니까? 원래 진짜 애는 한 개인데, 자, 입체적으로 보세요. 자, 여기 여러분이 있고, 여기 거대 중력장이 있고, 여기 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빛은 펴서 우리 눈에 들어올 거고, 이렇게 출발한 빛도 펴서 들어올 거고, 이렇게 출발한 빛 싹 다 펴갖고 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입니까? 원형으로 보입니다. 상이. 별의 상이 원형으로 보이든지, 또는 굉장히 동서남북만 강하게, 거의 원형 테두리는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온 애들이 강하게 보이는 상이 관측되겠죠. 그걸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인슈타인 자기 이름 따갖고 얘는 노란색으로 쓸게요. 아인슈타인의 뭐 십자가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인슈타인 십자가다. 동서남북에 실제로 별은 한 개인데 동서남북에 네 개 별로 굉장히 강하게 보인다 해갖고 네 개 이렇게 끄면 십자가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원형골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바로 뭐의 중력이 그 증거가 되냐면은 중력 렌즈의 증거가 되겠죠. 중력 렌즈가 나타나는 현상은 뭐였냐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갖고 중력파, 중력 렌즈는 가장 대표적인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됩니다. 중력이 빛을 휘게 한다. 보고 이해되시죠? 별로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또 몇 가지가 되는데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블랙홀이라는 거죠. 블랙홀. 자, 블랙홀이라는 게 이제 관측되기 시작하는데 블랙홀 중력장이 크다 못해갖고 워낙에 커갖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야 빛마저도 다 지금 얘는 중력장이 큰데 그죠? 가다가 중력장이 워낙에 크니까는 휘게는 했지만 이 빛을 빨아들이지는 못했죠. 근데 요 별의 사이즈가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즉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자꾸 작아지다 보면은 밀도는 점점 커지겠죠. 밀도, 덴시티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볼륨분의 매스.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값이 점점 작아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가 모래 알갱이 한 개가 돼버리면은 어마어마한 밀도를 가지면서 중력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지구도 드디어 블랙홀이 될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은 근처에 지나가는 빛들은 싸그리 다 잡아 당겨버립니다. 그래서 꺼멓게 보이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 불을 다 꺼버리고 커튼을 다 쳐버리고 암막으로 둘러싸버리면은 검게 보이죠. 검게 보인다는 건 뭡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세 가지의 빛만 있으면 되죠. 태양에서 출발하는 뭐 7가지가 출발하지만은 가시광선이 레드, 그린, 블루, 그죠?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는 빨강, 그 다음에 초록, 파랑, 요 세 개의 색이 우리 눈 안에 있는 원뿔세포, 그죠? 적 원뿔세포, 녹 원뿔세포, 청 원뿔세포의 반응 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이 지금 구현되고 있는데 색 자체가 구현이 안 된다는 소리는 이 원뿔세포 세 개가 반응을 안 한다는 소리고 그 말은 바로 뭡니까? 빛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검게 보이고 그게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이해되시죠? 세 번째 증거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대 중력장이다. 자,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교재에 없는 걸 한 개 더 설명하는데 요거는 어쩌면 우리하고 더 가까운 A일 수도 있죠. 바로 뭐냐면은 우리 근처에 있는 행성이죠. 수성의 세차운동입니다. 세차운동. 단어가 약간 조금 어색하죠. 세차운동. 차 닦는 게 아니고 이게 뭘로 설명을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팽이 돌려보셨습니까? 팽이? 자, 팽이가 돕니다. 그럼 처음에 여기 이제 팽이에요. 막 돌아가죠. 막 돌아갑니다. 팽이가 굉장히 세게 돌 때는 한 지면과 접촉한 한 점에서 막 세게 돌아가다가 회전 속력이 점점 줄겠죠. 마찰이 있으니까. 점점 줄기 시작하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흔들리다가 점점 눕다가 빠르르 하면서 정지하겠죠. 근데 그 순간을 잘 보시면은 요 팽이 촉하고 지면하고 잘 보시면은 얘가 막 돌다가 회전 속력이 느렸을 그 순간 딱 보면은 요 촉하고 지면이 한 점이 아니고 얘가 요렇게 이제 막 넘어지기 직전이죠. 그때 얘가 넘어지기 직전에 여기였는데 질질질질질질질 하면서 이 촉하고 지면하고 닿는 게 처음에 여기다가 질질질질질질질 하면서 옆으로 살살살살살살 이동하다가 드디어 바닥에 넘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꼭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가 지나쳐온 운동인데 팽이가 딱 쓰러지기 직전에 요 촉과 면 사이가 한 점이 질질질질질질질질질질질 부르르 여기서 쓰러집니다. 이만큼 더 간단하게 쓰러진다는 소리죠. 그걸 우리가 세차운동이라고 부르는데 뭔 소리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역사를 봐야 돼요. 태양이 있고 수성도 지금 공전을 합니다. 그죠? 공전을 막 태양 주위로 공전하는데 공전할 때마다 우리가 케플러 법칙에서 배웠던 근일점이라는 거 있죠. 수성과 태양이 있고 수성이 공전을 하는데 태양과 먼 원점도 있고 가까운 근일점도 있는데 이 지점, 이 근일점이 한 바퀴 공전할 때마다 이 근일점이 똑같은 지점이 되는데 실제로 관측해보면 어떻다? 똑같은 지점이 아니고 아까 팽이가 쓰러지듯이 옆으로 질질질질질질 갑니다. 그리지 마세요. 여기 태양이 있고 선이 있고 수성이 도는데 수성이 근일점이 여기인데 돌고 그 다음 돌 때는 근일점이 여기 옵니다. 그 다음 실제로 이건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수천 번 죽고 태어나야 되는 시간인데 질질질질질질 하면서 이 근일점이 옆으로 찍찍찍찍 움직입니다. 누구 때문에? 태양 때문에. 태양이 뭐 때문에?
거대 중력 때문에. 태양은 엄청난 중력이 있어요. 태양의 중력 때문에 수성의 그늘점이 계속 바뀌는 현상, 세차운동이라고 합니다. 단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어를 까먹어도 문제에서는 단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수성의 그늘점이 계속 바뀌는 것도 저 태양의 중력 때문에 그러는구나. 일반 상대 우와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죠? 대박이에요. 긴급 문자가 왔고 동영상이 끊어졌어요. 갑자기 내가 막 순간이동했죠. 놀랬을 거예요. 나도 놀랬어요. 열심히 지금 칠판 바뀌었죠. 아까 내가 요 그림 지우고 문제까지 다 풀고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빠이 다음 차시 예고까지 했는데 휴대폰을 보니까 긴급 재난 문자가 와고 끊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문제를 다행스러운 건 내용 설명까지는 다 하고 그 다음 이거 문제 풀 때 왔나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딱 요 화면만 이만큼만 없을 거예요. 문제 세 문제 풀었는데 거기서 와서 이게 끊겼나 본데, 자 빠르게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선생님이 순간이동을 해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선생님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겨낸 물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하니까. 자 페이지 보세요. 농담이에요. 57페이지 보시면은, 자 57페이지에 여러분 내 맘 모를 거예요. 똑같은 거 지금 또 풀어요. 불과 10분 사이에. 자 3번이죠. 3번. 저번 시간에 우리가 6강에서 했던 그 가속좌표계와 관성력에서 풀었던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교재 있는 학생은 교재를 보시고, 없는 학생은 제가 그림으로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자 그림 가는, 얘가 가예요. 그림 가는 연직 위로 상승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정지한 사람 A가, 여기 저울입니다. 저울 위에 올려놓은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요게 나 그림이에요. 나는 엘리베이터의 속력 V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가 측정한 요 물체의 무게는 0초일 때 W0이고, W, 웨이트의 약자입니다. 무게. 0초부터 2t0 사이에는 W로 측정됐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도 좋네요. 두 번 푸니까 굉장히 유연하게 더 빨리 푸는 것 같아요. 자, 바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강의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림 그대로죠? 자주 나온다고 했었던. 자, 0초에서 2t는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방향으로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가속 운동을 하니까 이 개 안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눌리는, 가속 운동하는 가속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바로 눌리는 반속력을 받겠죠. 자, 엘리베이터죠? 1층입니다. 문이 닫히고 우리 집은 10층. 자, 1층부터 2층까지는 가속, 2층부터 9층까지는 등속, 9층에서 마지막 우리 집 10층까지는 엘리베이터의 속력이 느려지는 감속 운동한다. 기억나죠? 우리 필기했던 거. 자, 그거예요. 자, 그러면 0초에서 2t0 사이에는 가속 운동을 하니까는, 눌리는 힘을 받으니까는 W가 W0보다 크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2t0에서부터 4t0까지는 뭡니까? 등속 운동하니까 몸무게 그대로, 이 물체 무게 그대로 W0가 측정이 될 거고, 4t0에서 5t0 사이에는 감속 운동을 하니까는 붕 뜨겠죠? 그래서 더 가볍게 측정이 될 겁니다. 자, 보기를 보세요. 기억. W는 W0보다 크다. 자, W는 가속 운동할 때 관성력까지 받아서 측정된 무게니까 당연히 W0보다 클 겁니다. 기억은 맞죠? 자, 그 다음에 뒤에 T = T0일 때, T0 어딥니까? 요 정도 되겠죠? 가속 운동하는 구간이에요. 가속 운동하는 구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는 얼마냐? 쉽죠? 자, 여기는 쉽다고 선생님이 그때 강의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듯이,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꺼진 건 아니겠지? 불안해. 아직 안 꺼졌어요. 미안해요. 자, 지금 요 가속 구간에서는 요게 측정됩니다. 요게 어떻게 측정되냐면, 원래 무게 W0에다가 눌리는 관성력까지 합쳐진 게 얘니까, 관성력을 구하려면 얘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맞네요. 자, 그 다음 디귿에 4t0에서 5t0 사이에 관성력의 방향은 어디냐? 연직 아랫방향이 있는데 몸이 붕 뜨죠? 그죠? 감소하는 구간이니까 관성력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죠. 그죠? 이해갑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래갖고 기억님 맞는 4번이 정답이고, 자, 58페이지 6번도 선생님이 아까 풀었었습니다. 또 풀어요. 자, 오늘 배웠던 문제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림 가는 됩니다. 그림 가는 지표면 위에서 자유 낙하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지한 관측자 A가 낙하하는 도중에 여기 사과예요.
사과를 가만히 놓은 것을 나는 이게 나그림인데 무중력 공간, 무중력 공간에서 정지해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관측자 B가 손에 있던 사과를 가만히 놓은 모습이다. 옳은 거 골라봐라.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얘는 쉽죠? 그냥 무중력인 우주야. 사과 잡고 있다가 놉니다. 그럼 내가 얘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정지해 있겠죠. 그죠? 자, 지금 선생님. 지표면에서 내가 사과를 잡고 있다가 놓으면은 사과 자연학할 겁니다.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가그림을 보면은 나도 떨어지고 사과도 떨어지는 무중력 상태가 아니라 그랬죠.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있죠. 나도 중력 가속도로 자연학하. 놓으면 사과도 중력 가속도로 자연학하. 그럼 나도 자연학하, 얘도 자연학하니까 같이 자연학하니까 내가 얘를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여전히 얘처럼 정지해 보이겠죠. 이해합니까? 그때 강의 때 선생님이 설명했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앉아있죠? 서서 강의 듣는 학생 없을 거니까. 앉아있던 그 엉덩이를 떠받치는, 의자가 엉덩이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이 갑자기 우리가 평생 여러분 19년 동안 계속 받아오던 그 수직 항력이 확 사라지면 여러분은 자연학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 우주 공간에 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 그랬죠.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는 거지 무중력 상태는 없습니다. 지구 안에 어디에 있든 지구의 중력을 받는 것 당연한 거죠. 무중력 상태를 경험해 보는 겁니다. 수직 항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얘는 그런 상황이죠. 자, 문제 다 푼 것 같아요. 쉬운 문제들이에요. 자, 기억입니다. 가에서 A가 측정할 때, 얘가 A인데 A가 측정할 때 사과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얘를 보면 자연학하는 등가속도 운동으로 보이냐? 아까 했죠? 얘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기 때문에 정지항물로 관측될 거다. 됐죠? 기억은 틀린 것 같아요. 니은 나에서 B의 손이 사과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0이다. 손이 가만히 잡고 있죠. 무중력 상태인데 잡고 있다가 지금 놨습니다. 당연히 여기죠.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쉬운 문제네요. 니은은 맞고. 디귿에 외부를 볼 수 없다면 A는 자기 자신이 자연학하는지 무중력 공간이는지 구별할 수가 없다. 오늘 배웠던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엘리베이터가 창문이 없어요. 바깥을 볼 수 없다면 얘도 얘 바라봤더니 정지해 있고 얘도 얘 바라봤더니 정지해 있고 그죠? 자연학하는지를 모릅니다. 밖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얘 놔봐야 계속 거기 있는 자연학으로 보이니까 구별할 수가 없겠죠? 니은 디귿 맞는 5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답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를 더 풀었었어요. 자, 59페이지 10번을 풀었는데 자, 이 그림이 달라졌죠. 아까는 이 빨간색 원이 없었을 건데 자, 여기다가 바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십자가와 고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읽어볼게요. 10번 그리가는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를 그까지 그리지 맙시다. 문제 푸는데 별 영향력이 없으니까 나는 아인슈타인의 고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운데 은하의 중력 렌즈 역할을 하여 가운데의 은하단이 중력 렌즈 역할을 해갖고 뒤에 있는 상이 여러 개로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다. 옳은 거 골라봐라. 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냥 이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얘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원의 형태로 상이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얘가 직진해갖고 그죠?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그러고 보니까 아까 여기다가 내가 그림 그림이 없는 거 보니까는 여러분이 살짝 어떤 학생들은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겠네요. 자, 요 십자가로 보인다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로만 설명했는데 그림을 조금 추가해 볼게요. 실제로는 직진해야 될 빛이 이 별의 중력 때문에 꺾였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누누이 설명했듯이 우리 눈은 빛이 휜다라는 걸 모른다 그랬죠? 다리에 설명했던 거. 그래서 실제로 빛이 직진해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별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다고 우리는 관측을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구에 있는 관측자는 별이 실제로는 한 개인데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는 걸로 보여서 십자가 형태로 보이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십자가라고 부르고 꼭 그런 것만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빛이 이렇게 오고 그럼 직진해서 여기 있는 걸로 보일 거고 이렇게 왔는데 직진해서 여기 있는 걸로 보일 거고 이렇게 오면은 직진해서 여기 있는 걸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만한 원상에서 모든 상이 다 나타나겠죠. 빛은 사방에서 휘어질 거니까. 맞습니까? 그때는 아인슈타인의 고리라고 부른다는 소리예요. 문제가 이건데 문제는 엄청 쉬워요.
자, 보기 기억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중력 렌즈.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그 다음에 니은 중력 렌즈는 오목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가 아니고 빛을 모으는 휘어지게 하고 빛을 모으는 뭡니까?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거죠. 니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디귿에 요게 좋다고 했었어요. 요게 아까 여러분은 못 들었던 나 혼자 떠들었던 자 나에서 은하단의 중력 렌즈 효과가 더 커지면 반지름은 더 작아지냐. 자 요렇게 지금 얘 중력이 요만큼 파란색이어갖고 요렇게 빛이어갖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얘 중력 렌즈 효과가 더 커진다 소리는 얘가 뭐 어찌됐든 간에 중력이 굉장히 막 밀도가 더 커져갖고 중력이 더 커지면은 빛을 더 많이 휜다 더 적게 휜다? 그쵸 더 많이 휘게 하겠죠. 중력이 더 커져버리면 훨씬 많이 빛을 휘게 할 겁니다. 자 다시 요만큼 와서 요렇게 했을 때 우리는 빛이 꺾인 게 아니고 직진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이 있고 여기에 상이 있다는 걸로 봤는데 얘 중력 렌즈가 훨씬 커지면은 훨씬 급격하게 꺾이겠죠. 훨씬 급격하게 꺾이니까는 우리 눈은 또 제가 꺾였다는 생각을 못하고 직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니까는 훨씬 자 그림 좀 다시 그리긴 뭐하지만 얘가 이렇게 꺾이던 게 훨씬 확 꺾여갖고 이렇게 더 빠르게 수렴하게 되면은 우리는 저 위에 이해되죠? 훨씬 빛이 이렇게 꺾였던 게 더 확 꺾였으니까는 이렇게 저 꼭대기하고 저 밑에서 또 저 양끝에서 상이 관측되겠죠. 이해됩니까? 훨씬 많이 꺾었으니까 우리는 그 훨씬 많이 꺾어진 걸 생각 못하고 그 꺾어진 만큼의 직선거리 밑에서 빛이 왔다라고 착각을 하겠죠. 그래서 디귿은 뭡니까? 자, 나에서 은하단의 중력 렌즈 효과가 더 커진다면 원형으로 봤을 때는 상의 반지름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원형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관측이 됐는데 중력 렌즈 효과가 커지면 훨씬 더 확 꺾어버릴 거니까는 꺾인 만큼 더 위에 더 아래에서 이만한 크기로 관측될 거니까는 반지름은 요런 원형상의 반지름이 이만한 원형상의 반지름으로 커지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작아질 것이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더 커질 겁니다. 많이 꺾였으니까. 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 배웠던 일반 상대성 이론과 블랙홀에 해당되는 문제까지 2점짜리를 풀어드렸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3점짜리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어렵지 않을 겁니다. 관성력과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의 3점짜리 문제를 몇 문제 대표 문제를 풀어보고 다음 강의가 일과 에너지일 겁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과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연력학을 조금만 배우시면은 드디어 물리학 2의 3개의 대단원에서 1개 첫 번째 역학에 해당되는 대단원이 벌써 끝나게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참으시고 건강 잘 지키시고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자, 열고!